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밑에 부제를 보시면은 EDR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EDR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CTI에 어떤 정보를 받고 뭐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마이터 어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엔드포인트 EDR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더 나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자 PC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NAC, DRM, DLP 또는 뭐 매체 제어 이런 것들. 예, 이런 데서도 로그를 분명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정보가 실제 PC에서 동작하는 모든 내용은 아니죠. 그거는 그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EDR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EDR은 PC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행 파일과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위협을 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탐지한 위협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대응을 할 수 있죠.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시면 화면과 같이 파일, 프로세스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 해시값 또는 코드 사인 뭐 이런 것들, 파일의 위치 정보, 사이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악성 코드랑 가장 유사한지에 대한 유사도 정보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실행이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네트워킹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파일이 실행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킬한다던가 사용자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던가 하는 격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EDR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EDR의 기본 기능은 백신이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백신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EDR에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백신은 결과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파일을 삭제했다, 치료했다 이렇게만 제공을 하지만 EDR에서는 실제 그 파일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분석이랑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샘플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을 직접적으로 수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이 요즘에 EDR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파일리스에 대한 탐지, 그리고 레피테이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커스텀 룰,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탐지할 수 있게 만들게 해주는 부분도 백신이랑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랑 연동을 하는 부분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로 디텍트를 해야 되는 건데요. EDR 기능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요. 한 50%만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EDR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보안 못지않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EDR에서 이렇게 수집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EDR은 어떻게 쓰느냐? 로그를 수집을 하지만 사실 로그 수집하는 것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리소스가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드는 거죠. 노력을 해서 어떤 힘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냥 악성 코드로 탐지만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추적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예,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사실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EDR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보로 표현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대학교 때 DB 첫 수업 들었을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데이터가 모여서 어떤
데이터가 모이면은 정보를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EDR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좀 더 가공을 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에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사실 데이터입니다. 예. 첫 번째, EDR에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지스트리는 운영체제 설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DB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B인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수정이 되고 삽입이 되고 삭제가 되고 이런 형태로 되게 돼 있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지스트리의 기본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기능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한 5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하게 되면요. PC 한 대당 하루에 100메가가 넘는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PC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PC 내에서 레지스트리들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삭제가 됐다가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이 실제 보안과 연관성이 있는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많은 EDR 제품에서도 이런 부분만 수집을 하고 있죠.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DNS 변경하면 레지스트리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자동 실행이 등록이 되면은 레지스트리에도 이 값이 남습니다. EDR에서 수집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로그가 남습니다. 그리고 자동 실행 등록되면 이렇게 남고요. 또 요즘에 윈도우 디펜더를 쓰시는 고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저희도 3년 전부터 백신을 빼고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vtest.org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2달에 한 번씩 백신을 테스트한 결과를 올려요. 이 윈도우 디펜더라는 게 미국에서 MS에서 2016년에 어떤 그 테스트에 거의 최하점을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CEO가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 디펜더가 아니고 실버라이트였죠. 예. 그래서 큰 좌절감을 맛보고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윈도우 디펜더에 대한 그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 2년 동안은 상위권의 윈도우 디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믿고 지금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윈도우 디펜더는 중앙 관리가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더에 대해서도 레지스트리 수집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로고가 다 있는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엑셀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쓰면 된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건 되는 걸로 엑셀로 익스포트 못하죠. 엑셀은 2에 20승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만 한 8천 라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되는 데이터는 DB로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공유 폴더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과 같이 레지스트리가 이렇게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IP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어떤 IP가 공유 폴더를 설정했고 어떤 IP에서 공유 폴더를 해제했는지 이런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실시간으로 변경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는 공유 폴더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공유 폴더 설정된 이름 분포를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EDR에서 레지스트리 프로세스 수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프로세스 정보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레지스트리를 수집했는지, 변경을 했는지 이런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여기 보이는 화면 보시면 SVC 호스트나 DLL 호스트나 이런 것들이 레지스트리를 수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더 체크해 볼 만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위젯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통합된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DNS 설정이 변경된 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IP 그리고 DNS 설정된 IP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DNS를 변경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DNS 설정된 값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 네트워크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DNS 현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치에 대한 정보는 DNS 스푸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DNS를 레지스트리에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몰라요.
근데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면 어떤 프로세스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알 수 없는 DNS를 변경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자동 실행 등록입니다. 예, 자동차 오토론. 오토론이 두 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일회성이 있고 영구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라는 것들은 한번 시정이 되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DR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되면은 휘발성이라 다 날아가요. 예, 그 이후에는 확인할 수 없죠. 포렌식 통해서 하면은 그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들죠.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런 정보까지 따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어떤 파일이 실행에 등록이 됐고 오토런에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 가능하죠. 다음은 윈도우 디펜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중앙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제어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현재 윈도우 디펜더의 상태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윈도우 디펜더 실시간 감지가 온돼 있는지 오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이 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가 된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는지, 또는 최근에 스캔을 통해서 한번 그 PC에 대해 스캔을 했는지, 이런 점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윈도우 디펜더는 윈도우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레지스트리에 남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파일이 탐지가 됐고 격리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레지스트리에 다 남고 있습니다. 공유 폴더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공유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설정했고 어떤 프로세스가 공유 폴더를 설정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기존의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유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O 또는 X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공유 폴더를 설정했다 지웠다 하는 히스토리까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레지스트리는 이 정도로만 해서 설명을 끝내고요. 이제 나머지 파일 프로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지스트리도 좀 전에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만 프로세스 네트워크 파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먼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행되어 있어야 할 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이건 뭐 다른 솔루션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죠. 네트워크의 단순 사용 기록이나 아니면 어떤 포트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쇄망 PC인데 외부 인터넷을 통신한 통신 사례가 있는지, 뭐 그 사용한 네트워크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파일은 뭐 단순합니다. 생성, 카피, 이동 또는 업로드, 다운로드. 앞서 보여드린 그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드리면요. 블루투스에 대한 그 현황입니다. 블루투스는 여기 보시면은 fsquirt.ex에 의한 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실제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이 프로세스가 관여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위치는 윈도우 안에 시스템 32 안에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32 안에 이런 형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PE 파일이 600개가 있어요. 600개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다 확인해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체크를 해서 프로세스 파일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한 60% 정도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이 프로세스가 뭔지를 한 번에 아실 수 있어야지 운영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다음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메신저를 누가 사용하는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설치해서 사용하는지. 단순히 프로세스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어디로 업로드했고 어디로 공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조인하게 되면은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윈도우 터미널이에요. 윈도우 터미널을 누가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하는 포트가, 윈도우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3389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3389가 아니라 포트 변경 가능하죠. 포트 변경을 통해서 누가 사용했고 실제로 그 사용한 게 실패가 몇 건이고 성공이 몇 건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푸티, 시큐어 CRT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RFT입니다. FTP 프로그램, SCP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여기에다 적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되냐?
일반 사용자들이 자꾸 내부 시스템에 윈도우 터미널이나 포트로 연결 시도를 한다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인데요.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까지 볼 수 있는 방화벽에서는 방화벽이 있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이랑 포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해당 파일이 실제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지 다른 PC에는 C의 프로그램 파일 안에 어디에 있는데 얘는 C의 템프 안에 있다 하면은 조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어떤 포트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가 정확한지 그 정확한 위치에 있고 여기에다가 코드 사인 정보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코드 사인된 파일인지 프로세스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네트워크와 프로세스의 조합인데요. 외부로 통신하는 IP만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자주 접속하는 IP가 들어가 있고요. 그 IP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용하는지 그 세션을 통해서 몇 바이트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최근에 악성 코드 중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어떤 파일을 잡아서 그냥 업로드 시키는 형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솔루션에서 다 탐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악성 코드가 심기면은 내부의 어떤 자료를 조금씩 세션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야금야금 하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확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화면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다음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내부에 있는 중요 단말 또는 중요 시스템으로 계속 접속 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T 공격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감염이 되고 그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 PC를 통해서 관리자 PC로 옮겨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내부 시스템을 해킹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용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 PC나 아니면 중요 시스템에 접속할 일이 없는데 나는 안 하는데 내 PC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역할을 한다, 행위를 한다 라면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포트가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되어 있는 거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포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실 수가 있죠. 이런 정보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어떤 포트가 몇 건이나 있었구나, 이런 네트워크 세션이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실 텐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선 어떤 포트로 어떤 서비스가 됐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예전에 이런 세션이나 카운트가 몇 건이었는데 최근에 등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예, 다음은 파일입니다. 이제 파일은 간단하죠. 지금 이 화면은 문서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 문서냐? EDR에서도 문서를 탐지합니다. 문서도 악성 코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DR도 모니터링 대상에 문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생성을 했는지 라이프 사이클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 특화해서 유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C에서 USB나 외장하드로 가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거 또는 외부에서 외부, USB에서 USB로 옮기는 거. 마지막 거는 인터넷에서 내부에 있는 자료를 내부의 자료를 어떤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내 PC에다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USB나 외장하드로 다이렉트로 다운로드한 경우에 대해서도 로그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로드 다운로드인데요. 어떤 프로세스가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문서를 업로드했는지, 다운로드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중간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EDR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문서 유출을 포인트로 만든 화면입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업로드를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외장하드로 카피를 했는지, 문서를 압축한 게 뭐가 있고, 공유 폴더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그리고 특정 사용자 같은 경우는 진짜 악의적으로 문서를 유출하기 위해서 문서가 아닌 것처럼 페이크를 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엑셀인데 뒤에 엑셀 확장자를 지운다던가, 엑셀 파일인데 이미지 파일로 만든다던가, 예, 그런 경우도 여기에 속하죠. 예,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DR에서 외장 저장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서 유입되는 악성 파일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장 장치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좀 전과 같은 대시보드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누가 외장 장치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외장 장치에 대한 시리얼 번호, 제조사, 용량, 언제 연결이 됐고 언제 끊겼고 D 드라이브로 마운트가 됐는지 이런 정보까지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여태까지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실제로, 예, 여기 나와 있는 그 카운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해당 정보에 대해서만 드릴다운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했고 어떤 USB, 어떤 장치를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세스, 어떤 USB가 연결이 됐고 언제 연결이 됐고 전체적인 용량 추이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은 아까 보여드린 문서에 대한 이동 현황이죠. 그래서 C 드라이브로 어떤 파일이 옮겨졌는지 또는 USB에서 USB로 어떤 파일이 옮겨졌는지 이런 정보를 클릭 하나로 전체적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조건 검색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에다가 뭐 IP나 어떤 파일명을 집어넣게 되면은 해당 파일이 어떤 형태로 파일이 이동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장하드에서 외장하드로 된 이 파일에 대한 정보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다음은 DNS 변경 현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DNS 변경한 IP 클릭을 해보시면 이 사용자는 몇 번 DNS로 변경을 했구나. DNS로 변경한 프로세스가 정상이네. 예. 제가 테스트를 한 건 이 화면은 netc 명령어를 통해서 DNS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netc 명령어로 DNS 변경한 게 어떤 IP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예. EDR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EDR을 좀 더 사용을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페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IP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그 IP로 통신한 포트에 대한 정보, 어떤 몇 바이트가 정보가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죠. 예. 모든 정보들이 위젯들이 다 링크가 돼 있어서 다이나믹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봄으로써 내부 사용자 PC의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대응이나 다른 정책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IP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포트, 이 포트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 물론 이 정보만으로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유스케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 PC의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PC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까지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어떤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그 PC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PC에서 계속 외부망 통신하는 게 보인다 하게 되시면은 이거는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USB나 외장 매체를 사용 못하게 했는데 그쪽으로 파일이 카피가 된다거나 무브가 되는 경우가 보이면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실제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저희 고객사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했던 작업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특정 PC IP에 대해서 방화벽 허용을 했어요. 작업 후에 정책을 빼야 되는데 정책을 안 뺐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 쪽에서 나오는 이 로그를 보더니 이 PC 분명히 네트워크 인터넷이 되면 안 되는데 되네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방화벽에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화벽 정책을 뺐고요. 윈도우 7에서 매체 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잘 되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봤더니 엔드포인트에서 파일이 카피가 되고 USB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확인해 봤습니다. 매체 제어 솔루션에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버그 픽스해가지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윈도우 터미널 접속이나 아니면은 내부에 사용하는 허용된 메신저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접속하지 말라고 하는 AP로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고객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 컴플라이언스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EDR은 추적하는 데 굉장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문서 추적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중요 문서 아님이라는 파일명을 제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은 중요 문서 아님이라는 파일이 업로드가 됐네. 제가 실제로 네이버 메일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맨 아래줄을 보시면은 중요 문서 아님이란 파일이 실제로 파일명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오리지널 파일명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서 C에 있던 PDF 파일이 D로 옮겨졌고요. D에서 파일명이 변경이 됐고 D로 옮겨지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파일이 전송이 돼서 공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일로 공유한 것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4번 항목이 있는데 보안 설정 이력 관리. 이것들은 이 내용들은 레지스트리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PC 지킴이 또는 보안 점검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솔루션은 그때만 100점을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좀 아는 사용자 같으면은 그래 나 이때만 다 보안 설정 해가지고 100점 맞추고 그 다음에 내립니다. 저희 EDR에서 그 로고 다 남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그때만 보안 점수를 높이고 그 이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 뭐 보안 설정을 낮추던가 스크린 세이버를 없앴다던가 공유 폴더를 설정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사용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내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사용자한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재택근무 자기 PC를 사용하는 개인 PC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까지 적용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내부 자산을 가지고 외부로 나갔을 때 기존에 EDR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라고 하면은 가지고 나가서 오프라인에서도 EDR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만들었고 그 파일을 USB로 복사를 했는지 이런 정보가 온라인 되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SOA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그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EM은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EDR은 엔드포인트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가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네트워크에서 어떤 트래픽이 실제 엔드포인트에 어떤 악성 코드를 만들었고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됐는지까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서 심에서 엔드포인트에 있는 IP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엔드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IP 이런 정보들을 딱 끌어와서 화면에 볼 수 있게, 또는 엔드포인트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볼 수 있게, 서로 그냥 단순히 나 시스로그 주고 끝 이게 아니라요. 필요하면은 내가 한번 조회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내가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상호 연관성이 있게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은 악성 코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해 드린 그 내용들도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좋죠. 일반 사용자인데 어떤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현황이 로그가 나온다. 그럴 때 심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은 심에서도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정보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단순히 위협이란 게 악성 코드만 가지고 위협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용자들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위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악성 파일, 뭐 이상 행위 이걸로만 고정을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넓게 하시면은 좀 더 많은 부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서머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EDR에서 위협 탐지를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죠. 예. 수집을 하는데 그냥 수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드포인트의 가시성을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드포인트 가시성에 대해서 EDR이라는 거 말 자체가 엔드포인트 디텍션의 리스판스인데 그 뒤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텍션도 있고요. 디스커버리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상호 연관된 그 대시보드를 활용하게 되면 인텔리전스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시면 엔드포인트에 내부에 있는 컴플라이언스가 엔드포인트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가능하시죠. 뭐 재택근무자든 아니든 다 적용해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한쪽으로 쏘고 연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연동을 해야 되는 게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설명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기존에 심이랑 NAC가, 심은 2000년대 초반, NAC는 2000년대 후반, 예. 그때 시장이 막 형성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가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고객사에서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네,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없어도 되겠네요. 제가 EDR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EDR은 이 NAC나 심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장에 정착이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산 제품이나 다른 EDR은 악성 코드만 탐지하고 끝납니다. 근데 너무 아깝죠. 그 데이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